그래서 백혈구를 사멸하는 독소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류코시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크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라고 하는 것은 위막성 대장염균인데, 대장염균을 일으키는 균종인데, 이것은 엔테로톡신을 생성을 해내고 있는데 100도씨에 20분은 가열을 해도 파괴되지가 않는 아주 강력한 그런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DPT라고 해갖고 우리가 DPT 예방접종을 맞죠. 바로 이 DPT 예방접종은 디프테리아 톡신, 디프테리아 톡소이드니까 디프테리아균의 독성, 그 다음에 폴투시스 디드 셀스 해갖고 이 P, 그 다음에 테타누스 톡소이드에서 T, 이렇게 해갖고 DPT 주사를 예방접종을 하는데, 바로 이 신생아 예방 백신의 가장 기본적인 예방 접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PT는 디프테리아 균의 독소, 그 다음에 펄투시스는 그 백일해예요. 백일해. 그 다음에 테타누스는 파상풍 독.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그 독소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약을 만든 것이 바로 DPT라고 하는 백신인데, 이 백신을 바로 신생아 예방 백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변성 독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톡소이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폴마린 등으로 무독화시켜서 항원성을 유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방 접종에 바로 이것을 이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감염병의 임상적 단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성 감염입니다. 급성이라는 건 에큐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감염은 디지즈인데요. 병원성 미생물이 생산하는 독소나 대사산물이 숙주에게 적극적으로 손상을 가해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또 숙주 방어가 효과적이나 적절한 항균 처리 시에 이제 완화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급성 감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미생물이 생산하는 그런 독소나 대사산물로 인해서 갑자기 적극적으로 손상을 가하게 돼 가지고 증상이 갑자기 또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 이제 또 우리 몸이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고, 또 적절한 그런 항균 처리 시에는 이 몸이 이제 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급성으로 감염이 됐다가 이제 빨리 낫는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성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크로닉 디지즈라고 해요. 크로닉은 만성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만성 감염은 감염성 미생물의 대사산물이 숙주 안에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기생체에 의해서 발생해갖고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병적인 상태나 퇴행성 감염을 갖다가 우리가 만성 감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중요한 거는 이 만성 감염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병적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복 감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라텐트 인펙션이에요. 병원성 미생물이 숙주의 조직 내에 어떤 대사산물을 생성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경우에 숙주의 방어 기작과 면역이 저하되면 잠복 감염 미생물은 다시 어떤 증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대요. 우리 몸에, 숙주 몸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존재하고 있다가 우리의 그 면역이 저하되면은 방어 능력이 떨어지거나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요 잠복하고 있던 감염 미생물이 다시 활성화되는, 증상화된다는 얘기는 이제 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병적 상태를 만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잠복 감염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급성 감염병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급성 감염병은 페이지 12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20쪽이에요. 자, 급성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acute infectious diseas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제 잠복기가 있고 전구기가 있고 급성기가 있고 회복기가 있고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급성 감염병이 일어나는데, 우선 이제 잠복기는 인큐베이션 페리오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기생체와 숙주가 처음 만났을 때 이 기생체는 적절한 그런 생활 조건과 증식할 시간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숙주는 이때 비특이적이라든가 특이적이라는 이런 방어 기전을 발휘해 가지고 이 기생체에 대한 침입에 저항을 하죠. 그리고 미생물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몸에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바로 처음 기생체와 숙주가 처음 만났을 때 적절한 그런 생활 조건과 증식할 시간이 이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의 기간을 바로 잠복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은 이제 전국인데요. 이거는 프로더멀 페리오드라고 합니다. 요거는 1, 2년의 짧은 기간 감염 초기 증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때는 몸살이 나는 거, 뭐 컨디션이 안 좋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가 바로 전국이에요. 프로더멀 페리오드. 불안하거나 가벼운 증상을 이때 느끼거나 권태감을 느끼거나 이런 상태가 됐을 때를 전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에큐트 페리오드라 해서 이때는 급성기예요. 증상이 최고 강도에 이르는 시기죠. 감염 정도와 부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을 때 가장 아픈 시기, 이때가 이제 발열도 생기고 구강에서 쟀을 때 37.8도 이상 또는 직장에서 쟀을 때 38.4도가 넘는 그런 체온을 발열이라고 하는데, 이 발열원 바로 피로젠이라고 하는 것이 발열 유발 물질 모모에미아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미생물이 혈류 내에 존재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해서 박테레미아 또는 바이레미아 또는 septicemia, 요렇게 그 혈류 내에 존재할 때의 의미를 따로 부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라쉬라고 하는 발진, 발열이 생기고 에미아가 생기고 발진, 감염 기간 중 빠르게 지나가거나 뚜렷하고 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매독균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이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발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또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제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 국소적 증상이라고 해서 localized symptom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역시 이제 감염체 요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기인데요. 잠복을 했다가 잠깐 이제 증상을 나타냈다가 급성 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몸이 안 좋아졌다가 이제 또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제 회복을 하게 되죠. 뭐 약을 먹든가 자가 면역이 되든가 해서 이런 시기를 갖다가 convalescent period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convalescent period. 항체 형성이 최고에 달해서 이제 항체가 막 우리 몸이 이제 그 미생물 침입한 기생체와 싸워서 최고조에 달해 가지고 미생물을 서서히 이제 불활성화시키는 그런 시기가 회복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요것을 발령을 이제 그 기전을 한번 이제 그림으로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발열 과정의 기전인데,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세균이죠. 이제 세균이 이제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이렇게 이제 내독소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대식세포라고 하는 마크로파지라는 대식세포가 세균을 이제 둘러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내독소가 이 세균에서 막 생기고,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이 생기는데, 이 사이토카인은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브라드 베셀, 요 사이토카인이. 그 다음에 요 주위에서는 이제 공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균이 이제 침입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뇌의 그 시상 하부에서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글란딘이라고 하는 그런 혈관 확장 물질을 만들어내서 요때 이제 막 혈액이 발열이 생기고 열이 막 발생하고, 뇌하수체에서는 또 이런 그 발열 생기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양이 이제 뇌하수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대식세포가 세균을 이제 탐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대식세포 내에서 세균이 이제 분해돼 갖고 내독소가 생기고 유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사이토칸이 생기기 전에 생산이 이런 게 유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류킨이라고 하는 그 IL-1이라고 하는 것이 뇌하수체의 그 시상 하부에서 체온 조절 중추를 자극해 갖고 프로스타갈란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유도가 돼서 이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열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그 발열 과정에 대한 기전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살펴봤습니다. 만성 감염병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죠. 요거는 이제 크로닉 인펙티오스 디지즈라고 했는데, 요 기생체와 그의 그 대사산물, 또 기생체에 대한 숙주의 그 면역 반응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매독이라든가 결핵, B형 간염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만성 감염병이다 이렇게 이제 일컫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매독, 결핵, B형 간염이 이 만성 감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개월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3개월.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복 감염이에요. latent infection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숙주에게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숙주 조직 내에 가만히 장기간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수두 같은 건데, 베리셀라라고 하는 그 수두를 앓은 후에 요거는 가만히 신경세포에 침입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스트레스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바로 어떤 걸 만들어내느냐, herpes zoster라고 하는 대상포진, 이거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이게 베르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바로 이 herpes zoster 대상포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수두의 그 원인이 되는 거죠. 수두가 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막 그냥 이 수포가 막 쫙 생겨요. 발진도 생기고, 어, 네, 뭐 겨드랑이, 장등, 뭐, 뭐 사타구니, 뭐 안 생기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그 몸에.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은 근육통이 엄청 심하고 표현할 수 정도로 그 아픈 그런 상처를 우리가 어, 받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우리가 그 질병을 얻게 되면은 그 어떤 그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징후를 보면은 객관적인 사실과 또 혈압이라든가 맥박이나 체온, 호흡수 이런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바이탈 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이탈 사인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바로 징후다. 그 다음에 이제 심포텀이라고 해서 주관적인 사실이에요. 이 사인은 객관적인, 딱 혈압이나 맥박, 체온이 벌써 딱 호흡수 이런 것들이 확 틀려져 버리니까 알 수가 있는데, 주관적인 사실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에요. 나 열나, 나 심장이 막 그냥 두근두근데, 어디가 아파, 이런 이제 증상들이 바로 심프톰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지즈인데, 병의 원인이 밝혀진 질병을 갖다가 우리가 디지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김밥을 먹고 배탈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식중독이잖아요. 그래서 식중독균을 발견해냈으면은 이 바로 병의 원인이 밝혀지는 거죠. 이건 식중독이야. 예,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드롬. 이거는 이제 증상인데 어떤 증후군을 얘기하는데, 병의 원인과 무관하게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이거 병은 분명히 이거 감기 같은데, 이거 몸살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독감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병의 원인하고 무관하게 증상이 이것저것 막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막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신드롬이다, 증후군이라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또 수업을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온라인 수업을 받으시느라 아주 고생들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